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에서 근무 중인 CRA 김민지라고 하고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한 졸업생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과 CRA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는 지금 과제를 3개 정도 받아서 기간 총 15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먼저 밴드에 공유드린 것과 같이 학위 항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CRO와 S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RO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으로 제가 있는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도 CRO에 속하고 저희 학과에서 2명 정도 LSK SMO라는 임상시험 지원기관에 인턴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그 SMO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임상시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의뢰사에서 CRO에 임상시험을 수탁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임상시험을 수탁을 맡기게 되면 이제 모니터 요원이 임상시험 전반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 부분에 CRO를 적어놨는데 이제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으로 LSK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전반의 풀스코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CO 파트, DM 파트, 통계 파트, MW 파트를 크게 임상시험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이 CRO에 위탁이 되게 되면 이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IRB 초기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IRB 초기 심의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개시 방문이라고 연구자와 첫 미팅을 갖게 돼요. 그러면 첫 미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이트 매니지먼트를 CRA가 담당하게 되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가 대상자 서브젝트를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MO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지원기관으로 이제 경험과 지식을 갖춘 CRC를 시험 책임자, 그러니까 PI 교수님 책임하에 위임받은 임상시험 업무 및 시험 대상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는 사이트 매니지먼트와 시스템 디벨롭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크게 파트를 나눌 수 있는데 SMO에서는 보통 기관에 임상시험 센터에 있는 연구간호사의 CRC가 부족할 때 SMO에서 CRC를 파견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UA, Announced CRA, CRA, CRM, PM, DMA, SMA에 대한 이게 다 직업군인데요. 직업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상시험이 시작된 절차를 보면 프리스터디 사이트 비짓이라고 임상시험이 진행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 판정하기 위한 TSSV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계약 및 초기 IRB 심의, 그 다음에 이 사이에 CRF를 개발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IRB 초기 심의가 승인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 및 초기 개시 미팅인 SIV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SIV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대상자 등록이 가능하고 IP 투약이 가능해져서 이날부터 대상자를 받게 되는데 보통 대상자를 받고 나서 첫 환자가 등록되고 난 바로 다음 날에 모니터링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나가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 비짓 MV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 CRA가 MV를 나가서 이제 근거 문서인 소스 도큐먼트와 EDC인 CRF의 대조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니터링 비짓이 임상시험 중간중간에 진행이 되는데 보통 첫 환자 등록하고 나서 바로랑 대상자 3분의 1 정도 모집이 됐을 때, 3분의 2 정도 모집이 됐을 때 이렇게 모니터링을 나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중간에 시스템 쿼리가 생긴다거나 연구진이 바뀌어서 EDC 계정을 새로 생성해주거나 원래 있던 계정을 없애는 경우 그런 계정 관리 그리고 데이터 클로징을 하는
DM 파트의 업무가 있게 되고, 이런 데이터 클로징이 끝나게 되면 클로즈아웃 비짓이라고 종료 방문을 CRA가 또 하게 돼요. 그래서 CRA가 COV를 나가고 나서 연구진 분께 이제 임상시험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진 분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팀에서 통계 처리를 하고 MW팀에서 CSR 작성을 하고 이 내용을 의뢰사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사께서는 이제 NDA 승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임상시험 계약 및 초기 IRB 심의를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바로 SSU 팀이고 거기서 진행하는 직업군을 SSUA라고 해요. 그래서 스터디 스타트업 어소시에이트라고 부르고 임상시험의 세팅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스폰서와 사이트 간의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부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IRB 초기 심의를 담당을 해서 초기 심의 승인 날 때까지의 업무를 SSU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C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 CSSV, SIV, MV, COV 이 각 기관 방문들을 CRA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RA들 이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시작부터 종료 단계까지 사이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CRM과 논의를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만약에 IRB 보고가 들어가야 되면 IRB 보고까지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인하우스 CR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RA처럼 외근을 나가지는 않지만 CRA가 외근 나가서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제 사이트 기관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문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인하우스 CRA는 CRA가 그 외근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가지고 바인더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IRB 심의 넣기 전에 뭐 정규심의나 정규심의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문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 문서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CRM인데요. CRM은 임상시험 시작부터 종료 단계까지 모든 사이트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CRA 위에 CRM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A가 각 기관을 하나씩 담당하는 게 CRA라면 그 사이트를 전체를 총괄하는 게 C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RM은 모니터링 플랜이라는 CRA들이 숙지해야 되는 계획을 작성을 하고 CRA들이 사이트에서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CRA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상의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임상시험 전체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임상시험에 관련해서 뭐 이 임상시험이 센트럴 랩을 이용할 임상시험이다라고 하면 그 센트럴 랩을 어디로 할 건지, 뭐 녹시터 셀을 이용을 할 건지, 다른 벤더를 이용할 건지 그런 걸 의뢰사와 논의해서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스폰서와 의논해서 뭐 간트 차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체온계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때 그 체온계를 구매하는 벤더를 선정하는 것까지도 PM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친 EDC 개발과 시스템 쿼리 해결, 메디컬 코딩, EDC 계정 관리, 데이터 클로징이 DMA가 하는 역할인데요. 통계부서랑 DM 파트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통계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V가 끝난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서 CSR의 통계 부분을 작성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M팀은 맨 처음에 CRF를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시 전에 이 CRF가 저희 원래 프로토콜에서 생성되어야 되는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스템 쿼리를 일부러 내보고 그게 잘 수행이 되는지 미리 SIV 전에 진행을 하고 MV가 끝나고 COV가 하기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고 PI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학 용어를 써놓으시는데 그거를 메디컬 코딩을 해서 그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메디컬 코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구진이 변경이 자주 된다고 하면 그 연구진이 들어왔을 때 이 CRF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주고 나 이제 업무 롤이 해제가 되면 이 CRF를 입력할 수 없도록 계정을 해제하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다 입력이 되고 다 완벽하다 이러면 데이터 DB 락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락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DMA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SMA는 앞에 말씀드린 SSUA부터 DMA까지는 CRO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DMA랑 SMA는 SMO에도 있는 부서인 SMO에 있는 부서인데요. SMA가 아까 말씀드린 파견 연구 간호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에서의 CRA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로 적어봤는데 임상시험에서의 CRA 역할은 사이트에서 임상시험 프로세스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맞춰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기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이고 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퀄리티 있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뭐 대상자 동의서가 버전 1.0, 버전 2.0이 있는데 만약에 어제까지는 버전 1.0을 썼는데 오늘부터 버전 2.0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 오늘 온 대상자한테도 뭐 버전 1.0을 썼다. 근데 그걸 모니터링 시 발견을 했다. 그게 바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제 CRC와 PI 교수님과 의논을 해보고 CRM과도 물론 같이 의논을 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CRA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CRF와 문서를 대조를 하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니터링이 하루 나가서 봐야 될 그 양이 되게 많은데 그게 정말 하루 동안 볼 수 없을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봐야 되는 양이라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업무가 조금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사이트 방문을 위해서 외근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모니터링을 나갔다 오면 항상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EDC와 근거문서관을 제조한 거를 SDB라고 하는데 SDB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이트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의뢰사께 스폰서인 제약사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작성하고 사이트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바인더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내근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외근과 내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RA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분야로 나갈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CRA 경력이 쌓이면 CRM이 될 수 있고 CRM으로서의 경력이 쌓이면 PM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방적인 절차인데 여기서 CRA 경력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 어디터가 될 수도 있고 식약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메디컬 라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제약사 임상팀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방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되게 아무래도 회사에서 계속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업종이 아무래도 그 기관을 많이 담당하고 여러 임상시험을 담당하다 보니까 야근이 조금 잦은 편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밸이 조금 낮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 매니저님이나 여자분들 중에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께 여쭤보면, 한 3년 정도만 버티면, 어,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여자의 복지가 많은 게 이 업계, 이 CRA라는 직종이 여자의 비율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100% 중에. 그래서 여자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좋고, 그러고 여자 대표님이 회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RA로서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아무래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아까 제가 가볍게 설명드린 동의서 부분도 있지만, 뭐 진행돼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방문이 진행이 돼서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이트랑 연락을 하는 유일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인턴을 위해서, 현장 실습을 위해서 준비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학점 관리랑 토익 공부는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CRA라는 업종이 간호사 출신들, 그러니까 연구 간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분들은 의학용어랑 질환에 대한 공부가 저희 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은 꼭 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피치 동아리를 만들어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절차 중에 PSSV랑 SIV는 교수님들 앞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들 앞에서 이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하는 절차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피치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팀플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팀플 내용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미리 여러 가지, 이때는 어떤 팀플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 내가 얻었던, 인상적 지식이 뭐였는지 그런 거를 써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기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기들과 모의 면접도 제가 진행해보자고 해서 해보고, 자기소개서 그때 같이 첨삭도 해보고 하면서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친구의 그런 부분에서 찾아서, 저 친구의 저런 부분은 좀 배워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저를 인턴으로 뽑아주신 거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봤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3학년 때 전공 프로젝트로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서, 처음에 임상시험 계획부터 CSR 작성까지 다 해봤는데, 여기서 항상 그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모의 알겠어. 임상시험에서는 잠깐만. 소리가 안 들려. 성공 여부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아니, 괜찮아.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박승덕 그렇고, 양 마이크 잠깐만. 박승덕 마이크 꺼주세요. 오케이.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임상시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게, 체리를 먹으면 잠이 더 잘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뭐 시험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일부러 기숙사생이 아니면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고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몇 세부터 보통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다 가능한데 저희는 대상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 19세 이상부터 25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 대회 기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교수님한테 엄청 까였거든요. 왜 임상시험을 그렇게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냐, 결과만 내려고 하냐라고 하셨는데 그 모의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게 어떻게 하면 피험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더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근거 문서를 찾고 그 근거 문서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쓰고 그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임상시험 끝날 때쯤에 이게 그거를 약간 반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면접관들께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임상시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상시험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면접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없어도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동아리 활동인데, 이것도 동아리를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업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러고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LSK부터 시작해서 뭐 ADM 코리아, CNR 리서치 이런 회사들을 조사를 해서 이 회사들의 이슈는 요새 어떻게 되고, 이 회사들의 지금까지 뭐 업무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사의 이슈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러고 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은 CRA로 인턴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인턴을 나가시기 전에 다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이 이수를 먼저 해놔야 회사에서도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이수는 미리 해놓으실 필요 없이 4학년 1학기 때만 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거라서 한 번 뭐 올해 1학년이신 분들이 올해 받아도 어차피 인턴 준비할 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턴 준비를 하기 직전에 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40시간을 채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4학년 학생들도 조금 몇 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자면,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코넥이나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라고 치면 많은 교육들이 나와요. 그 교육들을 이수를 40시간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20시간은 온라인으로 듣고 20시간은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됐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0시간을 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된다고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40시간은 온라인으로 미리 이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인턴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있었던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CRO고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비즈니스를 혼자 나갈 수는 없어요. 인턴이기 때문에 과제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CRA 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TMF라고 이게 나중에 의뢰사한테 보내는 바인더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진 분들의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뭐 온도계를 썼다고 하면 그 온도계, 온도 기록지 이런 거를 다 보관하는 바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TMF 베리피케이션 로그는 이 TMF 바인더에 있는 내용이 어떤 문서가 있는지 정리하는 로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주로 인턴 때는 했던 것 같고 뭐 모니터링이나
종료 방문 같은 경우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CRA 분께서 이제 서포트를 요청하시면 이제 결제를 받고 같이 나가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고, 이제 EMR 템플릿이랑 워크시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EMR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EMR이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의무 전자 기록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자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병원마다 다 EMR이 시스템이 달라서 저희 임상시험에서 무조건 획득돼야 되는 정보들을 EMR 템플릿으로 CRA들이 제작을 해요. 그러면 그 EMR 템플릿을 병원 교수님께 전달드리면 그 템플릿에 맞춰서 EMR을 작성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 EMR 작성된 걸 보고 그거랑 CRF랑 똑같은지 보는 게 모니터링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MR이 전자 시스템이라고 보면 워크시트는 종이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부류의 내용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컴퓨터 상으로 작성하는 기록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IRB 심의 신청 같은 경우에도 CRA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CRA 업무가 너무 너무 많고 기관이 여러 군데를 담당하다 보니까 CRA 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인턴이나 인하우스 CRA에게 부탁을 많이 하고 그 업무를 인턴이나 인하우스 CRA가 많이 진행을 하는데, IRB 심의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1년에 한 번 정기보고를 해야 되는 정기보고가 있고, CRC 변경이나 뭐 CRA가 변경이 돼도 변경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프로토콜이 변경되거나 뭐 대상자 동의서 이런 게 변경이 되더라도 IRB에 꼭 변경 심의를 넣고 그게 승인이 나야 그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의를 신청하는 것도 인턴 생활 때 해봤던 것 같고,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PSSV랑 SIV 준비를 업무를 맡게 됐었는데,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PSSV랑 SIV는 교수님을 만나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PPT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받아야 되는 서명 문서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런 절차를 미리 해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바로 그 과제를 제가 백업으로 붙었었기 때문에 그 과제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SUA가 계약 초기 심의를 담당하고 계약서 작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계약서 작성을 하는 업무를 이제 SSU 팀에서 요청을 해서 도와드렸던 적이 있고, COV까지 끝나고 연구가 끝나면 연구비에 대한 정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연구비를 정산을 해서 이제 그 PI 교수님한테 저희는 꽂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수님들한테 이제 연구비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돈을 더 많이 쓰셨으면 이제 교수님 돈 반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산 업무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연구비 정산까지 끝나고 CSR 작성이 되고 NDA가 승인이 나면 그 임상시험 저희가 관리했던 TMF 바인더라든지 기관에서 사용했던 ISF 바인더라든지 그런 문서들을 다 이관을 해야 돼요. 기관에서 사용했던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IRB에 따로 보관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되고, 그 보관을 해야 되고, TMF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사께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리는 거를 문서 이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인턴 생활 때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메디스에 다니는 친구는 인턴으로 들어가자마자 과제를 부여를 받았어요. 저희 LSK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졸업이 안 됐고 인턴이기 때문에 과제에 투입될 수 없지만, 프로메디스 같은 경우에는 인턴 생활 중에도 이제 그쪽에는 인력이 조금 더 부족해서 바로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바로 자기가 사이트를 매니지먼트하는 걸 진행을 했는데, 뭐 임상 1상이나 PMS 등의 과제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 임상 1상이나 PMS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안에 과제가 끝나요.
그래서 PSSV, SIV, MV, COV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인턴 기간 동안 해봤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도 아무래도 CRA 업무기 때문에 IRB 심의를 진행한다든지 연구비 정산 이런 LSK 저희가 했던 업무들을 프로메디스 친구도 다 이미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SK 글로벌 이제 여기 오타가 났는데 LSK SMO인데 여기 SMO에는 저희 학과에서 2명이 인턴 생활로 나갔었는데 검체 채취를 나가는 SMA 분이랑 같이 나가서 그거 과정을 같이 보고 하는 업무를 했고 이제 SMA 분이 사이트에 나가서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나가서 그 사이트에서 CRC가 하는 업무를 이제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PB라고 약물 감시라고 이제 그거를 이미 시판 중인 약을 예로 들어보면 리피토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 약이 먹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그거를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약 봉투에 써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약을 먹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약물 감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약물에 대해서 그 이상 반응이 수집이 되면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 업무를 PB 보고 업무라고 하고 그 업무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SA 업무를 서포트하고 DM 업무를 서포트했다고 하는데 DM 업무 같은 경우에는 DBS라고 해서 아까 CRF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CRF에서 쿼리를 일부러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2021, 0319 이렇게 쳐야 되는데 2021, 1903 이렇게 치면 쿼리가 제대로 뜨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DBS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CRF가 돌아가는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위주로 받으려고 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대단해요. 내 기억은 내가 민지양 1학년 때 일반학만 그렇게 봤는데 그때도 뚫뚫했지만 이렇게 뚫뚫한 줄은 처음 보네. 그 짧은 시간에 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놀라울 따름. 네. 한 몇 년 차 같아. CRA 몇 년 차인 것 같은데 정말 감동받았고 아마 나중에 우리 교육 과정을 이제 민지라든지 이번에 졸업해서 나간 학생들한테 한번 초대를 해서 워크숍을 네. 통해서 교육 과정을 좀 우리가 수정할 때 그때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연구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아주 민지 양이 개척자로서 참 잘했는데 프론티어로서 그 연구 동아리 만드는 것도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과가 한 70명 정도야 한 65명, 66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재학생이 그러니까 5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학생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 나한테 연락 오는 학생들은 이거 꼭 녹화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지금 못 들어오니까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많이 약속했는데 그건 민지가 오케이 해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자, 우리 특히 4학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 물론 우리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신입생도 좋고 두서없이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보통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것 같아. 민지야. 어? 네. 뭐, 진짜 뭐, 어. 연봉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뭐, 흔쾌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봐. 네, 그 궁금한 거 보통 있으시면, 네. 하루에 네.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퇴근해요? 저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 출퇴근이거든요. 어, 8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출근을 해서 8시간만 근무를 채우면 돼요. 코어 그래서 타임 되는구나. 네, 코어 타임.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응.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뭐, 약속 있거나 이런 날에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제, 어, 야근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늦게 가서 10시에 가서 뭐 9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어. 네. 자, 다른 분들 왜 궁금한 게 너무 많지 않아? 내가 지금 민지 양이 이렇게 쭉 발표하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할 게 많겠구나.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 뭐 민지 양이 얘기한 걸 많이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과정이나 특히 비교과 그러니까 교육과정 말고 학점 말고 엑스트라로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이제 쌓아갈 것 같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배들이 한 뭐 많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럼 우리 학과장님, 심원부 학과장님 뭐 인자한 미소만 짓지 말고 나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왔어? 샌프란시스코 왔어? 보이죠? 금문규 뒤에 금문규. 좋네요. 예, 좋죠. 음. 저 수고 많았고요. 학생들한테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졸업생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른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졸업생이 뭐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하게 어디 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졸업생들이 가서 이 현장 실습도 잘 마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취업과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이번에 이제 지금 11명 정도가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이렇게 후배들을 하고 이런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다가 특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은 또 이런 식의 비대면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좀 좋은 노하우가 잘 전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가서 직장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을 때 또 후배들한테도 그 다음 취업 기회가 연결이 되고 하니까 직장 생활할 때 좀 성실하게 잘 근무해 주기를 바랍니다. 졸업생들 혹시 연락 이게 하고 있죠? 졸업생들끼리. 졸업생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제 음, 활발하게 연락은 잘 안 음, 돼가지고, 뭐 음. 저희끼리 뭐 따로 뭐 졸업생 관련해서 뭐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 안 만들어져가지고. 뭐 제가 이게 한참 바쁠 텐데 뭐. 서로 하여간 잘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노하우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 아마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학과 사무실로도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연락 나중에 할 수 있는 분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났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 사항들을 좀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학과 내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마땅치 않으면은 졸업생들한테 좀 이렇게 발송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우리가 좀 한번 그런 답변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은 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올리면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4학년들 지금 4학년들은 곧 또 현장에서 좀 나가야 될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죠. 아까 누구 다현이가 들어왔었나? 아니, 다혜가 들어왔었나 아까? 얼굴들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뭐, 얼굴 안 나온 사람은 출석 안 한 거야. 알아서 해. 어? 야, 최현우, 최현우, 예, 뭐 궁금한 거 없어? 없습니다. 넌 우리과 왜 왔니? 궁금한 거 없으면. 다 알고 왔어? 아, 성민이, 전성민, 야, 또 뭐 마이크 더 가까이. 질문 들어왔는데 대답해줘도 될까요? 오케이. 채팅으로 들어왔는 모양이구나. 아, 네. 그 채팅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제가 맞아. 대답해 드릴게요. 토익 어. 점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 저 인턴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750 정도는 맞춰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최소 650은 넘어야 되고, 기본 750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업계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봐도 토익은 기본으로 750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력차 내가 이 학과 저기 하면서 취업 현황 보니까 경력 3년 내지 5년 차 CRA한테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900점이더라. 네, 저희가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연차가 3년에서 5년 정도 쌓이면 이제 로컬 CRO, 그러니까 국내 CRO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거의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글로벌 CRO로 넘어가려고 해요. 보통 3년 정도 로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3년의 경력으로 글로벌을 갈 수 있는 경력이 생겨요. 그 이전의 경력으로는 글로벌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 3년 정도 로컬에서 근무를 한 경력으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그때 이제 외국계로 가기 위해서는 토익 900점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는 회화로 돼야 돼서 네, 그 오픽이랑 뭐 토익 스피킹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첫 회사에서 좀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엔 글로벌로 넘어가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토익 점수는 처음 그 회사 입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직할 때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토익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거는 자기가 네, 잘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 민희원, 너 아주 민감한 질문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3.8 정도 됐었고, 학점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점은 3.5만 넘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안 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CRO라는 업계 자체가 CRC 업무를 하던 분들이 되게 많이 CRA로 넘어오는 직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을 보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CRC의 그런 업무는 해보지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임상시험 센터로 실습을 한 달 동안 나가면서 그때 어떤 업무를 한 걸 봤고 그때 임상시험 절차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봤다. 그런 것도 자기소개서에 썼었고, 모의 임상시험은 사실 일반 그냥 학과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해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도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업계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다들 알고 계셔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 지금 아주 민지가 중요한 얘기 했는데,
물론 옛날에는 학점이 무지 중요했는데 지금 요새는 역량을 본다고. 이 네.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민지가 PT 연습도 했다는데 그게 무지 중요해. 요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친구가 저거 잘하니까 내가 저 친구를 스카우트하면 뭘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보여야 리크루트를 한다고. 그래서 학점은 아까 내가 했지만 최소한 B뿔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 B뿔이고 A면 더 좋겠는데 막 공부만 하다 보면은 실제 실무의 직무 역량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 학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가기 전에도 뭐 영어로 자기소개를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뭐 가족들 앞에서 그거를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4학년 친구들한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발표 많이 하냐고 질문이 들었는데, 회사 내에서 발표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이게 연구가 저한테 오게 되면, 뭐, 총 16개 기관을 이 임상시험에서 진행을 하겠다 하면, 뭐, 저한테 뭐 한 4개의 기관이 오게 되겠죠? 그럼 그 4개의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PSSV나 SIV 같은 연구진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이제 PPT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이 연습을 하고 스스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프로세스 자체를 CRA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숙지한 상태로 그 다음에 뭐 PSSV나 SIV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미리 뭐 갑자기 이 내용을 받아서 갑자기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벌어지고 임상시험을 이제 그 CRA에게 배정을 하고 나서 PSSV 진행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그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이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발표 내용이 저절로 이제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발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 이게 누구냐? 현아! 제일 괜찮아요. 민감한가 보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연봉 협상은 매년 할 거라고 얘기를 주셨고, CRA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3년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회사에 실제로 와보면 1년 경력을 쌓고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뭐 연봉이 1,000, 2,000 더 이렇게 점핑을 해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연봉은 되게 그 사람 능력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종에 이제 뭐 민지가 더 잘 알겠지만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민지가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뭐랄까 프리랜서인데 단기 계약을 한다나 그런 네. 컨셉인 것 같아. 네. 그리고 한번 여기서 경험한 가지고 또 다른 데 갈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연봉이 점핑하는 그래서 한 뭐 5년 정도가 되면 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제 아까 맞아요. 한 8년 말한 정도, 네, 근무하면, 네.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은 의사 연봉이 부럽지 않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물론 그렇게 할까지는 한 5년 동안 살아남아야 되지. 네.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글로벌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그 업계에 또 소문이 나. 그 인재들이. 맞아요. 그럼 이제 스카우트를 한다고. 헤드헌터들이 스카우트해서 좋은 데로 쪽에 나가고. 특히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의 강국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럼 그 회사들이 취직을 해야 되니까 영어가 상당히 자유롭게 할 네. 수 있을 정도가 제일 필요하죠. 네, 뭐 맞아요. 자꾸 이제 막 올라온 애들 다들 그래. 면접 볼 때 면접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뽑을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안 뽑을 사람한테는 질문을 안 해요. 그거 완전히 예, 정말 그 냉정하게 정석이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은 이미 이 사람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다 보고 면접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한 거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좀 흥미가 있는데 하는 사람들을 미리 체크를 해놓으세요. 면접관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도 어려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누가 이렇게 그냥 툭 물어봐도 툭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을 하시고 약간 안 뽑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잘 안 하거나 조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무지는 서울인가 여러 거 하시는데 CRO는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CRO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강남이나 이제 시청 쪽에서 서울시청 쪽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명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제일 핫한 곳이네. 보통 일주일에 야근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이거는 과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제를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제를 받을 때까지 텀이 조금 있으면 야근을 안 해요. 근데 한 과제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과제를 또 받으면, 아무래도 이게 프로토콜 숙지하고 나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 프로토콜 숙지하고, 뭐, 이미 진행된 임상시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받는 과제다 하면 그 인수인계 받은 것도 정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야근하고 있는데 그 야근도 8시에 출근을 해서 야근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7시 전에는 퇴근해요. 네. 그러고 인턴 가시고 첫날이나 초반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줬네요. 네. 이 업계 분들이 정말 다들 천사세요. 정말 저는 처음 인턴 나가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다들 팀원분들이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CRA라는 직업이 너무 바쁘거든요. 외근도 많이 나가고 한 달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0번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도 봤고 적게 나가면 최소 4번은 기본으로 외근을 나가시는데 그렇게 외근을 많이 나가시면 외근 준비도 미리 해야 되고 외근을 나갔다 오면 레포트도 써야 되고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제 제가 처음 학생 인턴으로 갔던 거여가지고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라고 말씀해주시고 저한테 무슨 업무 시켰을 때도 이 업무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업무라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업무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민지가 저 말을 했는데 저게 사실은 소통이에요. 상대방이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말이에요. 저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지는 소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꾸 도와주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이쪽 직업군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거라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는 거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런 소통 역량이 그리고 팀워크이기 때문에 팀워크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를 하기 때문에 저 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좀 적극적이고 자기사 표시를 좀 잘하고 그게 필요하죠. 네. 주 5일째인가? 네, 주 5일째고 네, 주 5일째인데 이제 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업무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시는데 그건 정말 바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곧 퇴사하실 분들이라 업무 정리해야 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주 5일째 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 필수로 있어야 되나요? 운전면허증은 필수로 없어도 돼요. 운전은 거의 안 하고 회사에서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택시 타고 다녀가지고 그게 다 제약사에 청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따로 교통비는 따로 안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험을 참여하는 경우도 이거 실험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냐는 게 임상시험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혹시? 그래서 실험이 임상 임상시험은 네,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담당하는 임상시험이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데 사실 임상시험이 일상 빼고는 다 그 적응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잖아요. 일상 빼고는 일상은 건강한 대상자고 2, 3상은
그 대상 질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환이 맞지 않으면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CRA라는 업종에 여자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상시험이 사실 여자들이 잘 참여를 못해요. 그 선정 제일 기준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주변 분들 보시면 가끔 뭐 이번에 같이 나왔던 동기들 중에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했던 동기도 있기는 있어요. 네. 또 혹시 더 어, 있으실까요? 3년 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RO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꿈은 크게 잡으라고 IQVIA 들어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꿈은 크게 잡으라고 해서 일단 외국계 CRO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민지가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회사가 외국계 CRO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결국은 나중에 프로토콜 만들고 다큐멘트 만들면은 그게 또 FDA 미국의 식약청으로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그쪽.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임상 CRA를 모집할 때에 3년 내지 5년 그다음에 영어가 자유롭고 그러니까 다큐멘트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인허가 때문에 이쪽을 많이 뽑는 것 같고 아까 최진영이가 실험을 참여하는 경우는 있냐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그 생명공학 파트 이쪽 우리 같은 이런 쪽은 직접적인 실험보다는 오피스 워크가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반면에 실험 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샘플링하고 뭐 하는 것은 간호사 출신이나 임상병리사 출신 CRA나 CRC들이 많이 하겠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와.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 울고 싶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인턴으로서 처음 사고 쳤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턴한테는 큰 그렇게, 뭐, 스폰서나 아니면 기관에 연관되는 이 업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슈를 터트린 건 아니었고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팀장님이 어떤 거를 문서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문서를 만들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그 내부 사람들 거 서명을 다 받았는데 제가 그걸 갈아버린 거예요. 큰일 했네. 그래가지고 그 서명을 다시 다 받아야 됐던 그 날이 가장 아찔했던 날이 아니었을까. 네. 이해가 간다. 네. ITQ 자격증을 따고 인성 관련, ITQ 자격증 따고 나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다인 것 같아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다 도움이 됐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SIV나 PSSV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발표를 해야 되는 PPT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 같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뢰사로 보내는 제약회사로 보내는 모든 서류들을 엑셀로 거의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엑셀에 이제 트레이닝 레코드처럼 이렇게 만드는 로그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엑셀이 필요하고 이제 레포트는 다 워드로 써요 또. 그래가지고 레포트를 워드로 쓰기 때문에 네 워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MS 오피스 프로그램 다 써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MS 오피스 맞아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네. 오피스 마스터를 해야 돼. 오피스 네. 마스터를 따야 돼,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네. 벌써 10시 네. 15분이네. 그러게요. 아우야, 뭐, 민지 대단하다. 대단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선배네. 그 3년 동안 여기 있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외국으로 도망가면은 못 그러니까 열심히 활용하자고. 잠깐만 조한호가 또 하나 물어봤네. 자소서 많이 써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도 자소서를 썼고, 2학년 때도 자소서를 썼고, 3학년 때도 자소서를 썼고, 4학년 여름방학 때도 자소서를 써서 최종으로 그걸로 인턴 지원을 했어요. 그 어, 자소서를 많이 써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는 1학년 때 했던 활동 내용은 1학년 때 기억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뭐 사실 김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뭐 팀플이 뭐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플에서 내가 조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했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라는 거가 사실 그 학년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그 학년 때 활동을 했던 걸 위주로 자소서를 그 학년마다 썼던 것 같아요. 음, 아주 좋은 얘기다. 네. 네.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너무 우리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다. 야. 다행히 내일이 뭐 노는 날이라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 앞으로도 종종 조금 선배를 좀 괴롭혀 보자고 우리 우리 그 비용은 우리 학과장님께서 대줄 거니까. 자, 이것으로 이제 마칠게요. 너무 뭐 수고 많이 했고 민지 정말 너무 잘해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그래요. 뭐 이게 이제 동기 유발학기 프로그램인데 이상 특히 4학년한테 더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거고 4학년들 중에서 지금 민지 양 얘기 들어보고 나 너무 늦었네. 준비한 게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그 임상 그 시험 40시간은 코넥틱스도 했나? 네, 코넥트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어, 다른 KR, IRB? 거기에서도 들을 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CRO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몇 가격이 군데 좀 있긴 하더라. 네, 그건 가격이 좀 있어서 사실 코넥트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근데 코넥트가 또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다시 환불을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이 코넥 알아보고 40시간 미리 채웠으면 네, 좋겠어요. 어, 네. 그래서 그 왜 코넥에 들어가면은 그 강의 그 스케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들은 지금 여름방학 때까지 다 한 번씩 이수해 놓으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다 이수하고 2학기 때 현장 시스템 나가면은 최고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 우리 이제 학과장님 뭐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안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민지 양이 당황했어요, 저. 오늘 좋은 강사로서 학생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교수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또 네. 기대하고 1학년 학생들한테 또 동기유발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학년들도 이런 기회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